일단 코스피는 현재 3시 한 10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좀 좋았어요. 저는 오늘 하락을 좀 예측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미국 시장이 끝에는 꼬리를 남겨주면서 올려주긴 했습니다. 보시면 미국 시장을 잠깐 돌아볼게요. S&P 500도 이렇게 밑꼬리로 나와줬고, 나스닥도 이렇게 장 막판에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을 돌려 세우긴 했는데, 그래도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늘도 좀 쉽지 않겠는데 라고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3150포인트를 깨지 않고 결국엔 이런 식으로 좀 회복을 해주는 약간 좋은 흐름으로 보여줬죠.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은 지수 플레이를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지수로 어떻게 지수단을 봐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자 보시면 월요일 날에는 하락이 이만큼 크게 나왔고, 크진 않았어요. 솔직히 이날 8월 1일만큼 크진 않았기 때문에 크다라고 표현은 안 할게요. 저 월요일 날은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하락에 이어서 연 이틀 하락이었기 때문에 좀 크게 느껴졌고, 어저께는 회복을 했고 오늘은 완벽하게 회복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는 아직 웃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예, 현재 시간 기준 거의 비슷할 텐데요. 거래 대금이 몰린 종목입니다. 예, 요거 HJ중공업. 예, 제가 요거 말고 이렇게 그냥 차트로만 딱 보여드릴게요. HJ중공업. 예, 보이시죠? 시가총액 2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하나오션은 오늘 이슈가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개별 회사 이슈. 올릭스 어저께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 두산에너빌리티 간만에 상승. 파이nem텍 개별 이슈로 상승. 현대무벡스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 로보티즈 로봇 관련된 종목. 현대로템 방산. 자,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봐드렸는데요.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예, 근데 로보티즈, 현대무벡스 로봇입니다. 근데 이건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거래 대금은 몰렸지만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 올라갔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이 오늘 좋았냐? 아닙니다. 한전 KPS, 한전 기술 전체 보합권이고요. 오히려 BHI는 떨어졌고, 그럼 반대로 뭐 방산 쪽, 방산 쪽은 전체적으로 괜찮긴 했습니다만 시장 전체를 이끌어갈 만한 거래 대금이 터지진 않았죠. 거래 대금이 지금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요즘 시장의 난이도가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 더 쉽게 풀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2차 전지고, 예, 여기가 반도체고, 예, 여기가 이제 조선이라고 치자고요. 이반조. 그러면 2차 전지에 막 이제 매수가 몰렸었죠. 8월 중순, 예, 8월 중순까지는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임, 뭐 LNF, 제가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제 BW 발행 때문에 떨어졌고, 자,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2차 전지에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면 좋은 겁니다. 멘토님, 그건 2차 전지 가진 사람들한테만 좋은 거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2차 전지를 안 갖고 있고 내가 조선을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거래세가 몰리면, 얘가 이제 고점을 찍기 시작하면 이 거래들이 이렇게 반도체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반도체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게 뭐냐? 순환매라는 거예요. 순환매 장세의 기본적으로 원칙, 순환매가 돌려면 시장의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8월달도 마찬가지고 9월달까지도 9월 3일밖에 안 지났지만 시장의 주인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인이 없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래도 오늘 올라간 종목 있잖아요. HJ중공업 과연 몇 분이나 가지고 계실까요? 무슨 말을 그렇게, 그게 아니라 얘는요 평소에 거래량이 없던 애예요. 이렇게 없다가 이렇게 요새 8월달부터 9월달까지 요새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뭐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 영역인데 이걸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예, 파이nem텍 보이시죠? 거래 평소에 없는 거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현대 무벡스. 얘도 특이해요. 로봇인데 약간 그 로봇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배송해주는 그런 로봇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아예 거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을 1위부터 10위까지 돌려보면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예, 근데 오늘의 시장에 양봉으로 끝나는 이유는 뭐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양봉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 얘네가 양봉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거의 뭐 1% 가까이, 하이닉스도 1% 가까이 이렇게 올랐는데 지수가 0.2다, 0.2 플러스다 라는 건 나머지 종목들은 별 볼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9월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에도 지지부진하게 8월 달처럼 이렇게 단기 박스권으로 간다면 10월 달까지 이 단기 박스권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강조드린 3150 딱 들어오면 이탈해도 상관없어요. 3150 들어오면 매수, 3200 넘어가면 매도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짧게 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었냐? 사실은 7월 달부터 징조가 있었죠. 여기 제가 딱 거는 선을 보니까. 근데 전 7월 달에도 상승 추세가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신고가 뚫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뭐 대주주 양도세니 뭐니 뭐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아직도 보고 싶기는 해요. 그냥 여러분들께 괜한 희망을 심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요. 저는 같이 여러분들과 시장을 이겨나가는 사람으로서 약간 이런 거죠. 6월달과 7월달은 굉장히 해피했습니다. 사실 5월달부터 좀 해피했죠. 5월달부터 좀 해피했습니다. 근데 지금 8월달, 9월달 언해피하지는 않잖아요. 예, 어떤 느낌이냐? 이렇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작년 12월, 작년 12월. 전 이때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뭐 이때 얘기를 또 하면 이때는 아니 세계 증시는 날아가요. 아시아 증시 날아갈 때 우리만 이렇게 떨어졌다니까요. 물론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떨어지긴 했지만 정말로 답답했을 때예요. 이때야 뭐 엔캐리 트레이드 뭐 얘기가 나왔을 때니까. 근데 그때 이때만큼은 아니지 않나. 예,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때보다 낫지 않냐. 그리고 현재 시장은 더 이상 빠지지도 않는다. 예, 이 라인은 지켜준다. 그러면 버티다 보면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영상을 좀 보면서 좀 감명 깊었던 게 있는데 주식 투자자는요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으려고 하면 안 된대요. 예, 지금은 비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단지 장대비라든지 장마처럼 막 온몸이 흠뻑 젖을 만한 비는 아니에요. 보슬보슬 비 맞을 만한 비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가 많이 올 거나 비를 한 방울도 안 맞고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비도 좀 몇 방울 맞아보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시장을 약간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시장을 파도 타기 하듯이 좀 넘실거리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9월달은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 그렇게 반짝스러운 반등은 나와주지 않는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나마 월요일날 하락된 부분을 이틀 만에 복귀를 해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월봉은 예뻐지거든요. 이렇게 예뻐지죠. 양봉으로. 그래서 이 양봉을 유지를 해서 저는 욕심 같아서는 9월달에 좀 전고점을 9월달에 요 전고점을 딱 넘어주면 정말 해피하게 연휴를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작은 바람이 있다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일단은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도 좀 있고 관세 뭐 취소 명령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오늘 장 마감인데 제가 종목 얘기를 안 하죠. 종목 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관세 얘기를 좀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만약에 취소가 돼서 관세를 갈취했던 관세를 나라들한테 다 돌려준다. 그럼 과연 우리 이렇게 계속 웃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트럼프는요 더 강력한 관세 정책을 준비해서 모든 나라를 때릴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상호 관세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15%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에 관세가 취소가 되면 품목별 관세 있죠. 예, 뭐 지금 철강에 50% 매기고 뭐 그다음에 뭐 구리 뭐 그다음 반도체 바이오에 품목별로 매기는 것들은 이런 관세율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준비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그래서 잘 이렇게 파악이 조금은 좀 뉴스가 좀 이상한 뉴스들을 보면 관세가 이제 폐기가 되면 주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랑은 크게 상관없어요. 오히려 취소가 되면 불확실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은 갑자기 쿵 하니 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녹록지는 않다. 다만 9월 시장 좀 힘드시죠. 3일밖에 안 지났지만 왜 힘들게 느껴지냐? 8월부터 힘들었으니까. 마땅히 먹을 것도 없어요. 실제로 맞아요. 마땅히 수익 내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도 곧 경험이고 이겨나가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 상승장의 이 랠리를 다 같이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상승할 때 들어오면 되잖아요. 아니요. 상승할 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 경험상 단연간의 경험상 이거를 겪어보지 못하면요. 상승한다라는 느낌도 못 받아요. 아니요. 제 옆에 친구는 소문 듣고 잘 들어오던데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여기 꼭대기에 있을 때 들어옵니다. 남들 다 돈 벌었다고 할 때. 근데 시장이 깨지고 내 계좌 마이너스 나서 계속 버티시는 분들은 시장이 이제 올라가는구나라는 걸 제일 먼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 업으로 표현하면 고기를 낚는 업으로 표현하면 물때를 딱 보고 오늘은 좀 덜 잡히겠는데 라는 느낌을 좀 먼저 알듯이 근데 초보 낚시꾼이 바다에 나가면 어디에다가 뭘 던져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9월 시장 참 힘듭니다. 저조차도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저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버틴다면 저는 올해 빠르면 올해 충분히 여러분들 상승장 느끼실 수 있으니까 정말 너무 기운 잃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시장 꼭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빠진 종목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힘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장 마감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